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전차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던 노르웨이가 결국 K 전차 도입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협박 아닌 협박에 독일이 항복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역시 전차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빨리 K 전차를 도입하라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초도 물량이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현대로템 공장에서 2차 물량이 출고되었다고 하는데요. K전차가 유럽에 또 한 번 충격을 선사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압박과 함께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독일도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자국의 방산 역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독일의 회방으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전차를 지원 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폴란드를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과 독일 내부에서도 전차 지원을 보내라는 여론이 거세져 결국 독일에서도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 내렸다고 합니다. 독일의 항복으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연달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 노르웨이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언론 DN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현재 운용 중인 36대의 레오파르트 전차 중 최대 8대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전차 도입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폴란드보다 먼저 K 전차의 유럽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받았던 노르웨이 전차 사업이지만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더니 폴란드에 먼저 K 전차가 도착해버린 상황인데요. 독일과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였기에 이미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해둔 상태에서 입찰가를 낮추기 위해 보여주기식 경쟁 입찰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현지에서 이루어진 전차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상대로 K 전차가 승리하는 이변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본래 레오파르트 전차의 들러리로 K 흑표 전차를 후보에 넣었던 노르웨이였지만 예상외의 결과로 한국 전차의 성능을 전 유럽에 홍보해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덕분에 테스트 당시 현장에 있던 폴란드 실사단이 이를 감명 깊게 보았고 폴란드에서 K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과거 K9 자주포 역시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독일 비제 지천 자주포를 상대로 승리하며 호주, 폴란드 등 선진국들로 수출될 수 없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었죠. 근소한 차이였다면 결과를 무시하고 이미 내정해두었던 독일 전차를 도입했을 텐데 아이 전차 도입 사업을 백지화하려 시도했다는 것은 테스트에서 K 전차가 레오파르트를 압도적으로 직원으로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노르웨이 국방부는 전차 도입 사업을 지원하고 아예 백지화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명백한 테스트 결과를 본 현직 군인들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이 결정되며 비어버린 전차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르웨이 국방부는 당장 전차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레오파르트 대신 K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결정된다면 이는 독일 방산이 사실상 상났다는 선고가 될 수 있어 독일과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후광 효과를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한국 방산에 대한 새로운 후광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이미 K 전차를 승자로 점치고 그 후를 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K 흑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성사될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JSM 미사일과 원격 조종 총탑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노르웨이는 100% 옵셋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K 흑표가 수출되는 규모만큼 노르웨이제 무기나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JSM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절충교역으로 인해 우리가 약 2조 원 규모의 K 전차를 수출할 경우 같은 규모의 노르웨이제 무기를 사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JSM 미사일은 노르웨이의 방산업체 콩스버그에서 개발한 아음속 대함 미사일 NSM의 공대지 버전으로 F-35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하픈 미사일에 이어 서방 표준 대함 미사일로 자리 잡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JSM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 전투기의 무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개발될 KF-21의 무장으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함 전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이 중국 항모전단을 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콩스버그에서 한국을 붙잡기 위해 기술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불곰 사업 때처럼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결정하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비어버린 전차 전력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보충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방사는 여전히 이전의 역량을 되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지난 22일 블룸버그에서는 독일 방산이 긍정적으로 변화 중이나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질질 끌면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며 이득만 보려고 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독일이 그동안 우려해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고 안보를 뒷전으로 미루어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슐츠 정권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군사적 지원을 늘려나가며 자국 방산을 되살리려 하는 방향은 옳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그 변화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결국 압박에 굴복하며 서방 국가들의 전차 지원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EU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게 될 레오파르트의 전차는 총 1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레오파르트의 전차 14대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덴마크, 핀란드, 독일을 포함한 다른 EU 국가들에서도 연달아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더 이상 유럽의 변기창을 자처할 방산 역량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가발려졌는데요.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사의 CEO 아르민 파퍼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가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며 독일 방위 산업이 재기불능 상태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몇 년 전부터 러시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유럽 각국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레오파르트의 전차의 개량을 요청했었지만 예산 감축으로 인해 방위 산업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독일은 돈만 받아놓고 제대로 된 무기는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폴란드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포기하고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을 때도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비난할 뿐 개량형 레오파르트 전차는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독일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키며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느긋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K2전차, K9 자주포 초도 물량을 생산하여 폴란드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도착하자마자 실전 배치되어 폴란드의 최전방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북동부 지역에 한국 무기로 구성된 새로운 사단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시 포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새로 창설된 제1군단 보병사단이 폴란드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주력 전차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기계화 사단이 주로 K 전차를, 18기계화 사단이 미군 에이브람스 전차를 갖추고 폴란드 포들라스키에 사단은 K와 에이브람스 모두를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전력화될 수 있었던 것은 폴란드 전차 승무원들이 전차가 도착하기 전 한국에서 미리 훈련을 받았었던 덕분인데요.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본국에 한국 무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한국에 있던 폴란드 군인들도 놀라워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차 물량이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수출 K 전차 2차분이 경남 창원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되어 선적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2차분 역시 출고를 앞두고 있고 폴란드로 수출될 천무 타연장 로켓 역시 생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친 배달 속도에 해외 네티즌들도 경악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냉전 이후 적절한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독일처럼 발작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유일한 방산회사야. 우크라이나용 K 전차도 가능할지도. 한국의 이런 점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 앞으로도 점점 K와 K9의 채용은 늘어날 것 같다. 카탈로그 스펙은 서방 최강, 경량의 최신형, 라이센스 생산도 오케이. 40년 전에 설계된 데다가 60톤이 넘는 레오파르트이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보다는 K 전차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제 무기는 싸면서 성능도 적당히 좋으니까 앞으로 유럽의 주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에서 K 전차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유럽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방산이지만 자만하지 않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성능도 뛰어나지만 생산 속도에 있어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없는 지금 한국의 무기가 유럽의 기준이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K방산 최전선에서 명절에도 쉬지 않고 구슬땀을 흘렸을 방산 역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